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마침내 울산 지역 국민의힘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구 을에서는 김기현 의원, 울주 을에서는 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2사람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채 의원은 남구 갑이 전략 추천지로 거론되는 데 반발해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 27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결과 남구 을의 김기현 현 의원이 박맹호 전 시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울주군은 서범수 현 의원이 장능인 예비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남구 을 경선은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호 전 울산시장의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4선 김기현 전 대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험지 출마 등의 압박을 받아왔던 김기현 전 대표가 5선 고지를 향하면서 다시 중앙정치 무대로 재기하는 동력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중단 없는 전진과 행복 남구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대표가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서 이미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진보당의 조남의 예비후보와 3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울주군은 예상대로 재선 도전에 나선 서범수 의원이 정치 신인 장능인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 주자로 오르게 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게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선호 전 울주군수, 진보당의 윤장혁 전 금속노조위원장과의 3파전이 확정적입니다. 경선을 통한 본선 주자가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남구갑 이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갑이 전략 추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자나깨나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선출직 공인의 선출 절차가 사전에 공지된 대로 진행되지 않고 흥행몰이식으로 가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벼랑 끝에서 저희 모든 걸 던져서 오직 국민과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만약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울산의 집권당 시당위원장의 첫 탈당 기록이 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으로 4선 도전에 나섰던 이채익 의원의 반발이 작은 파열음으로 끝나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2대 총선 중구에 나선 박선민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구 경선 확정 이후 첫 공약 발표를 가졌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중구의 현안 가운데 울산 공항으로 인해 중구에 집중된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신세계가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의 조기 착공,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대책으로 제2다운교와 제2명천교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인허가 추진 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신세계 쇼핑몰과 관련해 신세계 측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건축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 사업 부지에 복합 쇼핑몰 조감도를 설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 인재로 남구갑 총선에 전략 공천한 전은수 예비후보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은수 예비후보는 울산의 심장 남구갑에서 승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남구 시민의 승리라면서 시대 변화를 빠르게 읽고 지역과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인재 영입 7호로 시작한 나의 도전은 더 이상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며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북구 총선의 무공천 진보당 단일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탈당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진보당 간 단일화 경선 요구에 대해 지역 언론을 통해 중앙당의 결정이었다고 외면했다며 이는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울산 북구의 경선 없는 진보 단일화는 시민권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진보당 후보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포함한 전국 순회 형식으로 갖기로 했던 총선 필승 결의 대회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 부산, 울산 등을 거쳐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며 갖기로 했던 총선 필승 대회를 전면 취소하고 당원만을 중심으로 한 행사가 아닌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 변경은 한정된 시간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자는 한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지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울주군 지회 회원들이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는 관광도시 울산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년 후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6.7%로 증가한다며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영남 알프스를 교통 약자들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주발전협의회는 오늘 낙동강구역 환경청을 방문해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울산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교육 관련 특례와 함께 정부로부터 매년 최대 1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을 통한 지역 정주인력 증가에 초점을 맞춰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시는 특구 추진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인력 증가를 위한 시범지역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는 유아 돌봄과 초중고, 대학 기업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유아 돌봄 분야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과 늘봄학교의 일환인 지역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등이 담겼습니다. 초중고 분야에선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인 울산 아이꿈터 조성과 지역 연계교육과정, 고졸취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정착 확대를 추진합니다. 대학 기업 분야인 지역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고교 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인력 증대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범지역 지정으로 3년의 시범기간 동안 교육 관련 규제 특례 적용과 함께 매년 최대 100억 원의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 교부금 지원 방식은 시비와 국비 1대1 비율로 울산시가 교육혁신 사업에 투자한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빚은 HD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계약 심의회를 열고 HD 현대중공업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 방사청은 S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기합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D현대중공업은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SD현대중공업은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대표 함정 방산 기업인 S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D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S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SD현대 정기선 부회장과 만나 함정사업 현황과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본토에서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SD현대 방문이 갖는 의미가 뜻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현대차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입과 인턴 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신입사원뿐 아니라 채용 전환형 인턴십에 참가할 인재도 동시에 선발합니다. 현대차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SDB,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전과 성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진에어의 울산 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항공사 측과 오랜 기간 논의와 협력을 해온 결과 국토부가 3월 30일부터 진에어의 울산 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재개로 진에어는 울산 제주 노선을 매일 1회씩 왕복 운항하며 울산발 제주행은 낮 12시 35분에 제주발 울산행은 오전 10시 50분에 각각 출발합니다.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부결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구 병영 지역에 한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이 조례가 병영성으로 인한 건축 규제로 침체되고 있는 병영의 발전 대안이라며 향후 조례 통과를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조례 재발안을 위해 3,500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중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물자 창고와 함께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남구청이 7년 전 이 동굴을 관광지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엄청 몰려들다가 한때 발길이 뜸한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저마다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태화강 동굴피아. 이곳에는 사실 과거 아픈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이 동굴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군사물자 창고로 이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주막과 무속인 굿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남구청이 이 동굴을 정비해 태화강 동굴피아라는 이름으로 개장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 그 역사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단합도 할 수 있고 날씨도 좋은데다가 아이들 마음도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저는 뭐 얘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방학 동안에 한번 와보려고 계획했던 곳이라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이제 시설들도 많고 또 유익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굴이라는 장소는 특히 여름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함과 동시에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되었고 또 도심 속의 동굴로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시설하여서
많은 관광객이 또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재탄생한 태화강 동굴피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추억이 공존하는 이 동굴은 이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일별관 3층 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 위촉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청소년 보호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6대 분야의 관계 시민단체 대표 16명을 올해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일상생활 중 위법행위 감시와 제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출범한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청소년 유해 환경, 위생 불량 음식점 등 지난해까지 14,192개소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색채와 경관 디자인을 활용한 예술적인 마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2개소 이내의 사업 제안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업의 적절성과 실현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5월까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당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울산시는 사업비의 50%인 최대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어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체육회 정관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2024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 등 대의원 42명이 출석해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에는 시도 체육회 상황을 반영한 부회장 수 증원과 체육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독립적 외부 회계 감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시가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울산시가 설계 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특히 지역업체의 참여로 지역 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172억 원을 투입해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12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입지 여건과 주택 계획 등 생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울산제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은 모두 8억 3,79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구의 박성민 의원이 모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으로 울산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김기현 의원과 권명호 의원, 이채익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1억 4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북구 이상원 의원의 모금액은 1억 223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